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헌재 변론, 이 어제 헌재 변론 그 내용을 보도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야, 이거 탄핵 심판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조선일보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재 내란 판단에 난항 겪을 듯. 왜? 그동안 무슨 진술이라고 나온 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인해버려요. 그거 아닌데요.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증거 주세요. 증거가 없어. 증거란 것은 여기도 나오지만 쉽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술했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든지 뭐 전화상으로 야 그거 다 때려잡아 라고 했다는 그런 녹음 파일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사람들의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최상목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근데 이걸 최상목이가 이야기했나 그러면? 응? 최상목이가 이야기했겠죠. 최상목 이 사람은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안종범 경제수석 밑에서 비서를 했는데 안종범 자기 보스는 구속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구속도 안 됐어. 싹 다 빠져나왔어. 수상하죠. 응? 뭐 미리 검찰에 다 갖다 바쳤나? 뭐 이런 의심을 받죠. 의심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최상목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이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알지? 응? 본인이 가면 이야기했나? 응?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A4 용지 한 장짜리 쪽지인데 실무자가 줬다는 것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지. 실무자 누군가가 가져간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쪽지 준 적도 없고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기사를. 나는 모른다 이거. 응? 모른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이 됩니다. 또 이걸 만들 만한 사람은 국방장관 김용현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내가. 그리고 헌재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정인으로 불러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한데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이 군과 경찰 지휘부가 정은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이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 찔찔 짤던 똥별들이 말한 그 진술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자기 진술. 그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지시를 정작 내렸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고 이걸. 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 지금. 신문에 난 거 그 몇 개 쪼가리 째가지고 그거 갖다 붙이면 그게 탄핵 소추안이 되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 만들었잖아요. 뭐 이외에도 뭐 등등 있습니다. 여기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명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증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러면 헌재 재판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법정처럼 까다롭게 증거와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는다. 위헌, 위법을 둘러싼 양측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잘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론했습니다. 재판 마치려 하자 잠시만요. 국회와 언론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의 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 대통령 권한이나 이런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야권표 다 합치면 192표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여, 그냥. 특활비 다 삭감해버려. 대통령실 특활비 다 삭감해버려. 감사원,
뭐 국정원, 사정기관, 뭐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해버려. 오, 국회가 완전히 대한민국 초갑이죠. 언론 마찬가지죠. 내란죄가 아직 성립되는지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란 수괴라고 박았잖아요, 처음에. 요새는 내란 뭐 피의자라고 표현을 하긴 합디다. 왜? 지들도 너무 속도를 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아버린 거지. 응? 하지만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벌써. 아니, 내란죄 아직 수사, 재판도 안 했는데 내란 수괴라고. 응? 지들이 판사예요, 뭐요? 판사는 하나님보다 더 센 척하고 기자나 이 언론인들은 지가 판사인 척 한다니까요. 또 마이크,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 4번 잡고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그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할 때 2023년을 2024년으로 하니까 툭툭 3번 치면서 야, 그 2023년이야. 3자로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이 보세요. 이거 어제 그 재판 헌재 그 상황인데 여기 위에서 찍은 건데 이 경찰 차벽 버스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안국역이거든요. 아, 여기 조금 밑에, 요 밑에 안국역인데. 네?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해서 직원들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국회. 계엄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내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계엄을 계엄법 4조에 따라서 선포를 했고 국회에 해제 표결이 있어서 철수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법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왜 배제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거대 야당의 입법 탄핵 특검 폭주에 이은 예산 삭감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 이 2가지인데 왜 어제도 보면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했는데 국회 측 김진환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헌재에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왜 제안하지? 다 까봐 그냥 다 까봐. 궁금하다고 국민들은. 국민들은 궁금해. 다 까주세요. 어? 너무 궁금해. 까주세요. 그거 좀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도 좀 해주세요. 어떤 검사는 그 수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제. 어? 국민들이 궁금한 걸 까줘야지. 왜 숨기려고 하지 자꾸? 왜 그러지? 수상한데. 뭐 민주당의 슬로건 그런 거 보면 있잖아.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현수막 있잖아요. 숨기려고 하는 게 범인이지. 그대로 말을 돌려주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피고와 가림막을 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국회 그 탄핵 소추단이. 앞으로 증인들이 올 텐데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은 면전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퇴정시키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 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속시켜 놓은 마당에 무슨 가림막을 쳐. 뭐 죄 지은 게 많이 있는 모양이지. 어? 그 증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모양이지. 왜 가림막을 쳐? 이 감성팔이죠. 감성팔.